자, 시사건건 5월 셋째 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대림동에서 주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대림동 여경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근데 이게 그 어디서 보니까 우리가 대림동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신도림이라고 그렇게 그런가요? 나와 있던데요. 어디 모르겠어요. 이 근처네요? 네. 지금 저희가 있는 근처에 왜냐면 네. 이 대림이 워낙 그 조선족이나 이제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경찰과 이제 시비가 붙었던 사람들도 이제 조선족 동포들이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대림동이라고 좀 퍼진 것 같긴 한데 뭐 사실은 뭐 신도림이다. 하여튼 알고 싶지 않은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건 요약을 해드리면 뭐 다들 아시는 영역이에요. 네. 술에 만취한 아저씨가 아씨가 경찰 이제 난동을 부리니까 난동대 시끄럽게 하고 막 이러니까 경찰이 와서 제지를 합니다. 네. 근데 경찰을 때려요. 그렇죠. 에이 네가 뭔데 이씨, 이렇게 때리는 순간 남자 경찰이 진압을 합니다. 남자 경찰, 여자 경찰 둘이 그렇죠. 있어요. 예. 남자 경찰 진압을 하는데 같이 있던 동료 취한 아저씨가 제압하는 경찰을 또 때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압한 취한 아저씨를 여경한테 맡기고 도망간 취한 아저씨를 잡으러 가요. 근데 이 여경이 이 만취한 남자 주치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이 불만이 불편함이 이제 터진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언론 보도가 우리가 멀티 유니버스에 살고 있구나. KBS에서 하는 우주랑 SBS의 우주랑 MBC의 우주가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다른 결말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더 화가 난 거죠. 그 예를 들어서 KBS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풀 영상이라고 공개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풀 영상이 완전한 풀 영상이 아니고 어느 정도 중간에 잘려서 마치 여경이 완전하게 업무 수행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영상이 나갔고 그 다음에 MBC는 중간에 나갔고 SBS는 그 제압을 했을 때 남자 시민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나갔었고 그 다음에 수갑 채워달라는 그런 영상들도 나갔었는데 정말 같은 영상인데도 편집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태의 본질이 달라지잖아요. 그 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보니까 그 영상 촬영하는 그 아줌마가 자기가 말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진실 공방이 되게 막 이렇게 많이 있는데 참 그게 뭐가 중요한지 확실한 건 네. 촬영한 아줌마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건 뭐건 간에 만취한 남성 하나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장면은 확실했어요. 그렇죠. 예. 그것만 하나는 확실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갑을 채우는 장면에서도 결국은 남자가 바톤 터치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들은 교통경찰이 주변에서 교통경찰이 와서 제압을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시민이 수갑을 채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교통경찰로 봤거든요. 근데 진짜 편집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 유니버스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 술 먹은 사람들 한 번도 안 돼 보셨죠? 술 많이 먹은 사람들 자주 보셨어요? 제가 술을 많이 먹어보긴 했는데 네, 근데 술 많이 먹어도 괜찮으시던데 그 정도면? 근데 제가 예전에 인턴 때 응급실에서 있을 때 술 먹은 사람들이 허구한 날 실려오잖아요. 근데 술 먹은 사람은 성인 남성 한 명도 완전히 저처럼 좀 덩치 있는 사람도 제압하기가 사실 힘들긴 힘들어요. 맞아요. 힘이 얼마나 센데요. 그러니까 중심을 잘 못 잡을 뿐이지 쓰러진 상태에서 힘이 굉장히 세죠. 네, 쓰러진 상태 으아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한 명이 제압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은 인정이에요. 인정인데 전 불만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여성 경찰 논란을 떠나서 우리나라 공권력이 너무나 나이브하게 시민들을 대하고 있지 않나.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경찰을 때리는 순간 전기 충격기든 테이저건이든 바로 쏴서 제압을 해서 싣고 가면 되는데 그거를 왜 여경 문제까지 이렇게 커지게 만드느냐.
잘못하면 경찰의 과잉 대응이니 뭐니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덤터기를 많이 쓰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뺨 맞은 순간에서부터 그냥 그때부터는 끝난 거예요. 맞아요. 끝난 거라서 그때부터 강력하게 진압을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진압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 경찰의 문화 그런 것도 일단 문제가 첫 번째 시발점인 거죠.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왔거든요. 그 여경이 논란이긴 하지만 그 반드시 팔굽혀펴기를 잘한다고 해서 그 진압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맨몸 운동은 쉬워지기 때문에 남자들도 일정 그 수준만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표준 정도 되고 약간의 그 신체적인 단련이 된 사람 정도면은 충분한데 만약에 취객이 진짜 막 2m의 거한이고 키 190에 몸무게 130kg 나가는 사람이면은 남자 한 두세 명이 달라붙어도 제압을 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좀 작은 아저씨였어요. 네,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게 반드시 여성이어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전 그 경찰들이 이제 과잉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한 처벌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렇죠. 그런 경찰이 주치자들을 단속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자칫하면 다음 날 술 깨고 난 다음에 나 이거 뭐야 신고. 예, 이렇게 되면서 민원. 일이 막 커지고 막 이러니까 네. 그 진짜 스트레스인데 저도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왜 그러면 대림동의 여경 사건이 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불공평한 경찰 체력 검정이겠죠. 체력 시험을 볼 때 여자들은 굉장히 편의를 봐주죠. 그런 얘기거든. 여경의 신체 검사 통과는 초등학생들도 한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초등학생도 통과하는 체력 검정을 뭐하러 하냐. 경찰 업무는 그래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여자 경찰을 어느 비율만큼 뽑아야 되는 할당제가 또 있잖아요. 이걸 또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번 정부의 방침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불공정의 영역으로 쌓여 있는 불만이에요. 이건 불공평하지 않냐. 우리가 왜 똑같이 경찰인데 왜 여경 따로 있고 남경 따로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경찰은 경찰이지. 소방관도 마찬가지. 소방관이면 소방관이지. 여자가 있는데 불 덜 나고 막 이러냐.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근데 여자는 필요하다 그래서 할당제로 뽑아요. 그럼 이 영역을 그러면 왜 할당제로 뽑느냐? 라는 거를 설득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서 할당제를 뽑는 거는 여기서 뽑힌 사람들은 거기만 딱 쓰면 돼요. 필요한 부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폭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자들을 상대하려면 남자들이 못한다. 그러면 그런데 필요한 부서들은 여자를 따로 뽑아서 따로 그 파트만 뽑는다고 해서 따로 채용을 하면 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경찰 전체 여자 비율을 이만큼 할당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평등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불만이 많은 게 결국은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 내근만 선호하고 그렇죠. 자꾸 외근은 안 돌려고 하고 뭐 이렇게 나가자고 하면은 뭐 나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문제는 남자 경찰들도 여자 경찰하고 같이 외근을 도는 걸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 결국은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해야 실제 될 또 일이 이런 거 있어요.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에서 춤춰서 따봉 많이 받으면 7점 받고 강력범죄 잡으면 4점 받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그 내근 설려고 하죠. 당연히 내근 승진도 잘 되는데. 그래서 여경은 우리가 페이북에서 춤추라고 뽑은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뽑은 거지 경찰 이미지 좋게 하려고 뽑은 게 아닌데 현실이 이상하게 정상적이지 않게 돌아가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표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경찰이나 언론이나 특히나 여성 쪽이나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 국민들을 또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표창원 의원 제발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만 좀 가르치려고 하라. 국민들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표창원에서 하나도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만 물어봐서 괜찮았는데 지금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도 떠드니까 표창원은 진짜 너무 심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그 대응하는 그 경찰 쪽이나 그런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이 얘기를 하는 건 그거거든요. 경찰이라는 직무로 사람을 뽑아야지. 경찰이라는 업무는 동일한데 거기에 이제 남성과 여성을 이제 할당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뽑을 때 기준이 다르다는 거가 좀 불만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여경이 했느냐 안 했느냐, 제압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 그 메인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결국은 그런 쌓여 있는 불만이 나온 거예요, 이번 사건으로.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너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참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든 거예요. 그 우리가 좀 불만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그 경찰이 정말 그 범죄자 인권보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진압 과정에서 과잉 진압이 너무 이제 무서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자, 지금이 워낙에 매체가 다양해지고 뭐 스마트폰 시대고 이러다 보니까 과잉 진압 같은 걸로 해서 구설수에 오르면 이 윗선에서 엄청 세게 징계를 내려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문화 때문에 과잉 진압을 최대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자기 방어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안전보다 경찰의 안전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바보가,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가지고 바보같이 저렇게 당하고만 있고 이런 게 막 이제 불만이 또 생기는 거고, 거기에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여자는 특혜를 받고 뽑힌 느낌이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불만이 다 합쳐서 터져 나간 거지, 단순히 이번 사건이 여자 경찰이 어버버거리고 바보 같아서 터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네. 그 짧은 풀짤에 정말 수많은 사회 문제가 한 방에 다 녹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술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게 이때까지 대해왔다. 맞아요. 술 먹고 난동을 부린 사람은 그냥 가중 처벌을 해야지. 맞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너무 주치자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봐주지 않았냐. 첫 번째. 아, 반성이 되네. 죄송합니다. 그 정도면 주치자 축에도 안 껴요. 제가 응급실에 인턴하면서 3번 맞았거든요. 3번 맞았는데 그 중에 2번이 술 먹은 사람 맞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주치자한테 너무 관대하다. 두 번째는 경찰이 그때 그 사람을 진압하지 못하면 다른 지나가는 시민이 그 사람을 다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네. 경찰이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완벽하게 일을 하려는 책임감, 그게 없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경찰 조직 자체에 대한 불만. 버닝썬부터 그 다음에 이 경찰이 말하는 걸 믿어도 되냐? 네 번째는 언론들의 그 편향적인 보도 태도. 기자가 누구냐, 기자의 스탠스가 뭐냐에 따라서 사실관계 자체가 뒤바뀌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이 여경 채용에 대한 그런 사회적 공평성에 대한 문제, 그 수많은 문제가 그 한 20초짜리 그 풀짤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말 이거 그냥 하나로 말하기는 너무 많은 문제죠.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중국에서 그 약간 정신 이상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중국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땅이 넓으니까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인구가 많으니까 그 비효율상 발생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중국에서 경찰들이 무슨 이렇게 사람들 칼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기구 같은 걸로 제압하는 게 있고,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들은 커다란 잠자리채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이 들어가는 잠자리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훅 씌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제압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원시적인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술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 경찰한테 그런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경찰이 제압하지 못하면은 그 시민들이 그 경찰을 도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같이 제압해야 된다면 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공권력이고, 경찰이 그렇죠.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부분도 공권력을 행사하다가 저 사람이 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일반인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다른 그런 사건으로부터 지금 제압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정말 그 폭력 사건으로 그 일반인 대 일반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그거를 제압한다고 도와준 사람이 네, 다 뒤집어 쓰기도 다 뒤집어 하고. 쓰고 잡혀 들어 그 사람이 감옥 가고 막 이러잖아요. 네. 벌금 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결국은 신체적인 능력만이 그
제압할 수 있는 모든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주치자라든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나 그런 그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잉 진압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범죄자의 인권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경찰도 이제 좀 더 그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뭔가 교육이 좀 있어야 된다. 필요하긴 네. 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여자 경찰, 남자 경찰 신체 이런 거 따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저는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 경찰이 필요하다 그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필요한 부서는 여자 경찰을 따로 시험을 봐서 뽑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따로. 그러면 훨씬 더 경쟁률도 치열할 거고 훨씬 더 우리가 똑똑하고 유능한 여경들이 필요한 직무에서 부서에서 그 일을 해낼 거예요. 그러면 불만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경찰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응모할 수 있고 거기에 경쟁을 통해서 경찰이 될 수 있으면 되죠. 네. 예. 그러면 매우 심플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되게 심플해지는 거고 이 공권력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여기 카메라 같은 거를 네. 순찰하는 사람들. 요즘 세상에 우리나라도 못할 게 없거든요. 그렇게 그럼요. 해서 경찰을 신체적으로 터치를 하는 순간 전기 충격기든 테이저건이든 뭔가를 쓸 수 있다라고 법을 개정을 해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진압을 해서 구치소에 집어 넣어야 돼요.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빠르게 진압을 해야 거기서 말로 뭐 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주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제 근데 이게 정말 정론 중에 정론인데 이 문제에 이제 젠더 이슈가 끼어들게 되면서 그때부터 밑도 끝도 없는 서로 감정 아직 지금 인터넷에서 제일 뜨거운 게 아직까지 젠더 이슈잖아요. 젠더 이슈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표창원령 끼어들고 그다음에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실드 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난장판이 벌어지는 건데 사태의 본질은 간단해요. 네, 정말 간단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문제가 있잖아요. 20년, 30년 전에 경찰이 과도하게 일반 시민들을 그렇죠. 폭행을 하고 그랬던 것들 때문에 고문을 했었던 경찰이 있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경찰한테 이런 거를 지어줄 수 있느냐, 네. 그 전기 충격기나 테이저건을 쓸 수 있게 풀어주는 게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남용을 하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에 지금 정치인들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네, 그게 지금 그게 있어요. 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좀 물러나고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곳에서 봤을 때는 지금 분명히 부조리하거든요. 근데 저는 경찰이. 이미 우리나라가 너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을 해서 경찰이 공권력을 쓸 때 이런 물리적인 무기를 쓸 때 그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녹화를 다 하는 녹화를 거죠. 해놓으면 돼요. 근데 그 동안에는 그게 안 되고 말로만 이게 진술 뭐 진술로만 그런 내가 거를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그게 과잉 진압일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 그걸 다 기록으로 남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기록만 남으면 온 국민들이 되게 시원했었던 게 오산 피카츄 사건이 있어요. 보상 피카츄요? 모르세요? 네, 몰라요. 10대 애들이 오산에서 공원에서 경찰이 이제 들어가라고 아, 까불다가 테이저건 맞고 테이저 맞고 거리는 온 국민이 막 박수쳤거든요. 아, 저거 속 시원하다고. 근데 속은 시원했지만 그 부모가 분명히 거기에 과잉 진압이라고. 근데 왜냐면 고소를 걔가 하고 칼 했을 가지고 거고. 막 이렇게 깝치고 그랬어요. 걔가 그냥 조용히 경찰 말을 들으면 되는데 경찰 말을 안 듣고 칼 가지고 막 장난질 치고 이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해서는 선을 넘어갔거든요, 걔가. 근데 이러면서 또 그 우리나라의 좀 이슈 중에 하나가 좀 오래된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정당방위 문제가 또 있잖아요. 정당방위도 우리나라는 너무 억울하죠. 그- 가만히 있어야지만은 되고 네. 뭔가 내가 먼저 맞았지만 한 대 때렸는데 내가 좀 더 맞았으면 내가 더 가해자가 되고. 그리고 도둑이나 강도가 들었는데 그 빨래 건조대로 때려가지고 네. 그 다쳤을 때 과잉 방어했다라고 판결이 났었잖아요. 판결이 나는 네.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그 이슈들이 그 뭔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이슈들이 있긴 아직까지는 그게 국민의 정서와 좀 많이 동떨어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것들이 아직 선진국 대열에 못 들어갔는데 이런 어떤 인권에 대한 부분은 있잖아요. 굉장히 선진국
봐야 근데 돼요. 그건 이제 강자들의 인권이고 또 소수자들의 인권은 아직까지 나아갈 아직까지. 길이 많아서 오늘도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에서 성소수자들을 폄훼하는 발언들을 여러 개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걸 아직까지 또 나갈 길이 또 먼 것 같기도 하고. 범죄자의 인권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얼굴 가리는 것 좀 제발 안 했으면 예, 좋겠어요. 맞아요. 그거는, 그건 이제 예. 점점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명을 붙였던 그렇죠. 거를 예, 가해자의 가해자 이름으로 이름으로. 사건명을 붙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정당방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으면 그 상황으로 일단은 얘가 뭘 하든 게임 끝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내가 하다가 얘가 죽었어. 그래도 얘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서 좀 경하게 되고, 이런 게 우리나라는 빨래 건져드렸다고 살인죄가 적용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뭔가 국민 정서랑은 좀 안 맞죠. 그런 것들이 좀 바꿔 나가야 되는데, 이 대표적으로 표창원 같은 분들이 이런 데 있어가지고 힘든 것 같아요. 이거 좀 뒤로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표창원 의원이 참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때부터 제가 너무 좋아했었는데 역시 사람이 그냥 좋을 때 좋아야지 정치판으로 오는 순간부터 정말 그때부터 좀 그러니까 힘든 것 이번 같아요. 건도 표창원 의원이 추객의 제압은 나도 어렵다. 추객 제압은 나도 어렵다. 여경 무용론은 흐름에 역행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경의 무용론이 아니라 여경이 필요한 영역도 분명히 있겠죠. 뭐 여자들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여경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여자들 다루는 뭐 여자 범죄자를 다루거나 이런 데는 분명히 여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좀 근데 아쉬운- 네. 무용론은 아니잖아, 우리가 네. 얘기하는 게. 좀 아쉬운 게 지금 물론 그 젠더 이슈로 뜨겁긴 하지만 대림동 여경 이 사건이, 하지만 이 표창원이 어쩔 수 없이 경찰 쉴드를 쳐야 되잖아요. 본인이 경찰 출신이니까. 경찰 대표로 국회에 가 네.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얘기가 아니라 조금 이제 이슈를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 많은 그 경찰들이 물론 이런 사건도 있었지만 그 과잉 진압 때문에 그 범죄자를 잡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그렇죠. 좀 이슈를 전환을 할 그러니까. 필요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우리가 지지를 해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국회에서 경찰들이 주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진압을 할 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주는 법안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우리가 응원해줬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서 이제 여경들도 그런 제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과 더불어서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된다,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요거 대응이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보다 이거는 짤 올라오고 다음날 바로 이슈가 됐잖아요. 네. 사실 바로 이걸 시기적절하게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졌어요. 이제 맞습니다. 이슈가 되고 그 다음날 바로 불타오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운 면은 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경찰들이,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이 사고 안 치게 만들려면 좀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술 취해서 경찰에서 까불다가 하룻밤 정도 구치소에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뭐 한 번쯤 해보는 일인 거. 그냥 가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집어넣어. 그러니까 경찰한테 개기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술 취해서 경찰한테 개기면 가는구나. 이런 공식을 만들어주면, 그리고 그거는 구치소에 하루 자고 어떻게 뭐 벌금이나 이런 걸로 좀 훈방을 시켜주고, 그 대신에 빠르게 그냥 경찰 그 파출소 내 이런 거기 안에다가 넣는 거죠. 그렇게 뭔가를 해본다면, 그럼 또 너무 너무 꽉 찰라나? 돈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많이 주는 이유가 뭔지. 돈으로 맞아요. 네. 네, 돈으로 맞아야. 주치 폭행을 경찰한테 했다 그러면 한 뭐 1,000만 원 이렇게 때려버리면 뭐 다시는 안 할 걸요. 맞아요. 돈으로 좀 때려야 돼요. 예. 술 마시고 술이 취해서 사고 치는 거가 경찰한테 개기는 건 진짜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경찰한테는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경찰이 아무리 지금 승리를 구성 못 시키고 아무리 수사를 허접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경찰을 어느 정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 큰 건 아니고 이런 작은 건들은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저기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싸우는 거 보고 있으면 좀 무서운데. 맞아요. 경찰이 와서 든든하게 딱 해줘야. 술 취해서 하면 진짜 무섭거든요. 왜냐면 막 진짜 그 술집에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저쪽 옆 테이블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생맥주 잔 이걸로 머리를 빵 때리거나 막 이러면 맞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데요. 네, 진짜 거기서 경찰이 딱 왔을 때 뭔가 딱
그 분위기가 샥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야 맞아요. 마동석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그 술 취한 사람이 경찰이 온다고 해서 지금 경찰한테는 약간 이렇게 화가 나면은 경찰이 온다고 안 멈추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경찰을 막 욕하고 해도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하면 112 바로 전화 네, 걸어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빨리 와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을 욕하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무섭거나 이럴 때 우리 옆에 경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별 수 있나요? 그리고 경찰은 대한민국은 전화해야지.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치안이 좋으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치안이 안 좋았으면 아 그렇죠. 그렇죠. 경찰한테 과잉 진압한다고 뭐라고도 안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찰을 욕하고 경찰한테 막 손가락질해도 대한민국은 치안 전 세계 네. 1위라는 거. 그리고 술집에서 싸움 났을 때 112 걸면은 진짜 불같이 옵니다. 네. 바로 나타나서 정리해 준다는 거. 웬만하면 경찰의 이번에 대림동 여경 사건도 경찰도 좀 짜증이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다 좀 녹아 있는 단순한 사건으로 우리가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예, 이 얘기를 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